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늘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보수지정을 대표하는 두 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파이팅. 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홍보물. 예. 자,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을 대변하시는 두 분이지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으셨군요. 예,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또 정의당 비례대표 1차 정책 검증 대회에서 평가 10위 안에 드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반갑습니다. 법률 지원단장 맡고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사 진행 발언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총선 때까지 몇 주 남았죠, 우리? 자, 이제 오늘이 7주, 24일이니까 7주. 7주, 우리 50일 이제 안 남았죠. 7주니까 우리 한 번 할 때마다 네. 관심 지역구 누가 될까 이런 거 예측 그런 거 해보면 안 될까요? 뭐 좋아요. 예측을 잘 맞추지. 아니, 근데 우리 근데 그간 신 너무 변호사님- 틀려가지고. 괜찮아. 아니 주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많이 틀렸어요. 나 원래 진짜 잘 맞추는데? 아니,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여기 일단 아니. 10위가 되면 이게 그 순위 10번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러면 어떻게 순위를 정해요? 진짜 투표로 정해지고 당원 이게 70%? 순위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투표하실 때 요 사람이 정책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하라는 거고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거. 무지개 배심원단이라고 아까 청년들 절반,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 절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10번 주는 거 아니에요? 10번 정도는 받아야. 아니 형님 그냥 정의당 선거는 과거부터 이게 조직이 이제 뭐 어디 연합이 몰려다니고 어디 노조가 몰려다니고 이런 선거기 때문에 그거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지. 사실은 나중에 조직표들이 많이 발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정의당원이야. 바람으로써 신장식을 올려야 됩니다. 조직이 아니라 야, 바람으로써 올려야 돼. 대단해. 정당원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밑에 선풍기 다 더 틀어. 잘하네. 정의당보다 더 선거 잘하네. 3번 하더니 네. 내가 지금 모든 방에 이걸 대단합니다. 선풍기 다 틀어. 지금 신장식 바람이 불어야 돼 지금. 자, 사실 뭐 저도 오늘 그 저희 집 앞 편의점 사장님께서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혹시 아나운서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스포츠 뉴스를 보시는 분인가 했더니 정치인싸 잘 보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최근 몇 주 전부터 저 알아보고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사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나 깜짝 놀랐네.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오늘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즘은요 지역구 다른 판세 분석. 지역구 판세분석 다른, 합시다. 다른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져요. 다른 방송. 정말요? 네. 다른 데도 이제 패널들 나가시면 한 번씩 그렇죠. 물어보나요? 정치인사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앞서가는 MBC입니다. 근태경님 이번에 출마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직 아픈데 찌. 다 알면서 그래. 내가 아니야, 진짜. 야 부자 떼는데 3년 걸렸는데. 판사님 되셨다니까 그 지역의 판사님 전략으로. 지금 형님, 부대변인에서 대변인 되시기까지 3년 걸리셨대요. 진지하게 넘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 자, 고얘기 그만하고 지금 고얘기 그만하시고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또 반가운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이고. 계속해서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지금 사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뭐 만나서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이건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네 분들의 건강도 참 걱정이고 사실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만나자마자 제가 좀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그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이제 그 교총 회장이었죠? 예. 예, 교총 회장이 지금 확진이 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라든지 전희경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지금 일단 예. 내일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약간 걱정도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혹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뭐 저는 오늘 아침에 갔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다 끼고 있더니 뭔가 했더니만은 예. 좀 그런 분위기가 미리 감지가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자진 신고하자면은 심재철 의원과는 뭐 안전거리 유지했고요. 예, 황교안 대표랑은 악수 한 번 했고요. 예. 악수가 아니라 주먹 한 번 쳤구나. 전희경 전희경 의원은 의원은- 잘안 하니까. 전희경 의원은 안 봤습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은. 안 봤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몇몇 그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다고도 하고 또 국회가 이렇게 문을 닫은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지금 방역 들어가가지고 24시간이 지나야 이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36시간. 예, 그래서 수요일 오전 9시에 문을 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면 지금 공천 심사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회관이나 아니면은 본청 앞에 지금 시즌에는 그 최고위 이런 데 앞에 그 진을 치지. 대표 최고위원 만나려는 사람들이 진을 쳐요. 그런데 이
정당의 특성상 그 안에 대구 사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우려하는 분도 있고 왜냐면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TK가 그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핵심 어떤 전략 그렇죠. 지역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대폭 물갈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들은 어쨌든 지도부에 가까이 오고 싶어하고 이런 있기 때문에 오늘 황교안 대표가 그런 판단으로 뭐 자기는 어쨌든 검사 대상자도 아닌데 네네네. 간 거는 그만큼 본인이 그런 접촉을 많이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1339 전화해서 순번 기다려서 검사 받아야 되는데 또 병원 바로 가셨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이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과 너무 또 동떨어진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총리도 검사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저 종로 복지관. 네네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음성 나왔죠. 네, 근데 음성 나오셨는데 그때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이낙연 전 총리는 그까지 전화해서 알아. 순서 기다리셨대 아니면 몰라. 바로 근데 모르겠네, 시점으로 그것도. 봤을 때는 되게 빨리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아니 근데 네. 진짜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임재철 원내대표가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국회다 문 닫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당 더 공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검사 받으러 가고 그다음에 형님이 검사 받으러 가야죠. 지금 아니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 아니 이게 지금 웃자고 할 얘기가 아닌 게 이준석 최고위원이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도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루 단위에 전부 다 제가 네. 여기 1m 여기 1.2m 되겠다. 난 뭐야? 거기 이제 몇 김태현 번 변호사님은 정말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검사를 왜 받아야 그래? 돼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정부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자 저는 정부 대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순되는 지점을 하나 딱 짚고 싶은 게 네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종플루 이런 거 보면 거의 한 7, 80몇 명 감염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또 사망률은 그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었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염병의 기본이 뭐냐면은 빨리 퍼지는 거는 생각보다 그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치사율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숙주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바이러스를 복용한 분들이 예.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있어야지 많이 활동하면서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그런데 기조를 잡을 때 뭐였냐면은 처음에 우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에게 처음에 정부가 전달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데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뭐 그 당시에는 좋은 메시지라 생각해서 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 그 지역 사회 감염이 되면서 정부도 약간 곤란할 것인 게 이 질병이 그렇게까지 예전에 메르스만큼이나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그러면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도 이제 확산을 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이제 지금 신천지 이 집단 발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부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조를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예.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데 굉장히 빨리 퍼지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각인돼 있으니까 공포가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누군가가 그럼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조금 정부가 좀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솔직하게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해도 데이터들이 이제 보면은 예. 아까 말했듯이 메르스 정도의 치사율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예, 예.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리당락과 관계없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신종 플루와 메르스 사이에 있다. 예.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산 가능성도 역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질병이라 보고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를 상당히 저는 잘 공개를 하고 있다고 일단 지금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 얘기가 이게 위험한데 뭐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컨트롤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예. 근데 지난주 이게 31번부터가 그렇죠. 문제였죠. 나오면서 사실. 이제 됐는데 사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뭐 사실은 공무원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결국 계속 이제 우리 방송 다 하시는 분이니까 알겠지만 모든 방송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이라는 내과 감염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분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네. 저도 뭐 많이 주의 깊게 보는데 이분들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걸 잘 몰라요. 맞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건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약이 없다 이런 것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지금 말씀처럼 이게 증상은 처음에는 좀 감기보다 약한 것 같은데 조금 뭐 바로 초기 증상은 없고 근데 치료를 안 하면은 폐렴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것 같다. 그 말씀처럼 치사율은 좀 낮고 예. 그다음에 전파력이 좀 높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단 인지를 말이죠. 하게 된 것 같아요. 거라서 이게 내가 걸려도
뭐 지금 우리나라도 한 1% 이내인 것 같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기저질환이 그렇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많아요. 한 예. 뭐 20년 이상 이제 정신병원에 계시던 분들도 있어서 치사율은 생각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확진자가 된다 해도 사실 보통 우리가 뭐 독감이나 이런 것도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공포감은 어느 정도 좀 사라졌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정부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 있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신천지 명단도 더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그 사람도 어디 있는지 신천지는 모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터져 버리니까 정말 예상 밖으로 정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네. 신천지의 그 뭐 교리나 그 뭐 이단 이런 얘기를 뭐 이단 여부 이런 걸 여기서 할 바는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독특한 이 전도 포교 방식, 네, 전도 포교 방식. 예.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당 교회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1단계에서는 성경 공부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네. 성경 공부 모임을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또 같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는 단계가 있고 6개월 정도 지나야 내가 신천지에서 공부를 한 거구나 하고 신천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 중간 단계 모임을 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신천지 교도에게 전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야. 내가 신천지 교도라는 걸 알면 내가 신천지니까 이게 뭔가 그 집단에서 뭔가 이렇게 그 전파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 성경 공부 모임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문제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엄밀히 보장이 네. 되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쪽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 이제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그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가 오히려 신천지고 뭐 모든 정보를 다 질병관리본부에 제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 대응도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 대응은 좋은 점수 줄 수는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될 거예요 정부인데 근데 국정은 결과 책임입니다. 그 냉정한 거 할 수 없어요.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것도 외부에서 물려오는 이 외부 저 글로벌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맞죠? 못 막죠. 그래도 정부 책임입니다. 왜? 정부니까 예. 청와대니까 국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뭐 신천지일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걸 수도 있고 뭐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이유는 있으나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현재 시점에서 결과기 때문에 정부는 그 결과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더 확산을 방지하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저 신천지 쪽에 협조 아니겠어요? 근데 협조가 안 됐을 때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청원이- 들고 오고 싶은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헌법상으로는 다 이제 보호가 될 텐데 저는 이건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그 엄격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물망을 촘촘히 짠다 해서 이게 다 잡히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언론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동선 공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1번이 나왔어요. 그럼 101번 확진자가 이동한 경우가 주룩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을 추적하는 것 방식은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품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선 면으로 봤을 때 선이라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29번 확진자라는 그분의 데이터를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종로에서 이제 구민회관인가 거기 갔다가 예. 의정부까지 이제 이동하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은 사실 제가 봤을 땐 지하철 타고 간 게 맞아요. 그 경로를 보니까 100% 그 1호선 탔어요. 예. 그리고 의정부 녹양역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공개를 잘 못해요 지금 보면은.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1호선이나 아니면 그분 6호선 탔을 거로 지금 예상되는데 예. 그런 동선이나 노출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동선이라는 것이 노출된다고 생각하면요. 개개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의 대화에서 뭐 작은 그냥 사소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동선이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를 감추게 되거든요. 본인의 어쨌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애초에 그 치료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동선 방식보다는 점으로 이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영등포구에 있는 어디에 2명이 지금까지 방문했었다. 누적으로 3명이 네. 방문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지역사가 가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걸 봤냐면요. 그 동선이 공개된 걸 보니까 젊은 남성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유추인데 그분은
동선이 집 PC방, 집 PC방, 집 PC방, 집 PC방이더라고요. 그게 노출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보니까 집 밥 모텔, 집 밥 모텔, 집 밥 모텔이더라고요.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노출된다는 것이 만약에 이제 언론에 자꾸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좀 숨기고 싶은 이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그거하고 것 같아요. 나는 저 신천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아침에 또 신 변호사 어젠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사실 우리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 뭐 이렇게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예. 요게 이제 2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요. 2천만 원 이하 네, 벌금, 2년 2년 이하 이하 2년 이하 징역. 징역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는 좀 형량도 높고 아니면 도망갈 염려나 있고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서버 가서 그냥 압수해 오는 거는 사실은 큰 피해가 없어요. 그분들 왜냐하면 그거 그냥 이미지 예. 그냥 복사해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 갈 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는 아마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이분들이 작년에 10만 명 늘었다 그랬고 그 전에 2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30만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지나서 시험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면 학사모 그- 쓰고 사진 찍어요. 그 전 아, 과정의 정말요? 사람들. 왜냐면 말씀처럼 무슨 봉사단체 무슨 뭐 교육단체 막 있는데 그럼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 형식으로 신도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서버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겠네요. 왜냐면 1대1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예. 운동권에서 이렇게 지하 조직 관리하듯이 한 사람이 왜 이러세요? 5명, 6명씩 이렇게 관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본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되면은 이제 자기네 무슨 뭐 교육센터 이렇게 모이는 데 갈 것이고 그럼 그 진행 중인 과정이 작년에 1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험 패스한 사람이. 예. 그럼 올해도 제가 보기에 최소? 그렇죠. 그 정도는 아마 음. 왜냐하면 그물을 던질 때는 최소한 뭐 한 30만 정도 포섭 대상으로 해야 나중에 최종 통과하는 사람이 10만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물론 지금 2월이니까 뭐 작년 시험 보고 나서 지금 입학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저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을 어느 정도 오픈해서 조사를 하고 아니면 강제라도 해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서 저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또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그 정부가 이제 자꾸 신천지 탓하고 언론 탓하고 뭐 이렇게 광화문 태극기 세력 탓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이게 그 뭐 점 아까 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선 공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기 다만 때문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뭐냐면 클러스터 집단이에요, 집단. 어느 지역에 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감염원의 이 폭발적 감염원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역으로 보면 대구, 경북, 특히 청도 대남병원 예. 거하고 신천지 그렇죠.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되 이제는 선 막 그리게 하는 게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 맞아요. 그리게 하기 쉽지 않고 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감염법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쭉 보니까 처음부터 야 내놔 너 없을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한 게 있어요.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놔라. 근데 만약 거기에 고의로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뭐 잘못된 자료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또 자칫하면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적용될 소지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 행사를 하고 신천지 교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 종교와 정치가 어느 시점에서 탁 부딪히면 정말 극렬하게 이 스파크가 튀거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그러지 않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아까 네. 저 우리 허유리 앵커가 물어본 거 제가 대신 대답하면 조선일보. 음.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하면 조선일보부터 봐요.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탑 그다음에 옆에 8면봉 그렇죠. 3면 뒤에 오피니언까지 이어지는 그 하루에 우리가 오늘 이거로 민다라는 그 그렇죠. 특유의 관통하는 예, 테마가 관통하는 있죠. 테마가 있잖아요. 항상 예, 조선일보 있어요. 특유의 그 있어요. 그죠 이제 밀어붙이기와 이제 그게 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 때에서 조선일보가 정말 강하게 이거를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심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코로나 19가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제가 봐도 조선일보에서도 과하게 때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하게 때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그건 왜 그럴까? 총선이니까. 총선이니까 이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도 과하게 좀 때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정부가 통제가 가능해 이건 다 떠나서 어쨌든 아까 결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대해서 언론 탓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 동안에 조금 이제 잠잠했을 때 예. 조선일보에서 하도 때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언론이 과하게 공포심을 부추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죠. 청와대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네.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언론에서 과하게 공포 마케팅한다 이거. 야당도 거기에 동조한다. 일부 세력에서 이런다. 우린 잘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청와대와 저 여당의 얘기가 저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크게 일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예. 심각 단계까지 오고 조선일보가 그걸 다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조선일보의 그 보도는 오늘 시점에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실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신천지와 이제 광화문 집회로 시선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아니 들어보세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었던 거 맞아요. 한 자릿수였잖아요, 확진자가. 근데 지역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지역은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국민들 그 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전화 다 받고 저는 어디 갔으면 다 얘기해요. 웬만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착하거든요. 시청에서 전화 오면 전화 잘 받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신천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신천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은 명단이 없어.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경찰이 뭐 600명이나 투입해서 확인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본인의 신분 지금 뭐 수술하고 간이식 수술한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할 정도면 사실은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럴까? 물론 그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정부에서 그들을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뭐 그런 여론이라고 보고 광화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국에 지금 집회할 때냐? 그분들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사람들 모여 있으면 당연히 교회도 안 가고 지금 학교도 쉬고 직장도 어찌 보면 뭐 저 휴업해야 될 판인데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마치 정부가 의도적으로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뭐 시선 돌리게 한다. 이렇게 아니 저는 그거는 솔직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과거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그때 충격 완화용 아이템으로 많이 나왔던 게 결국 유병헌을 찾아라였어요. 사실 그 굉장히 아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지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바라보던 것은 구조 활동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거였죠. 구조 활동에서 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느냐를 갖고 따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거는 유병헌과 그 구원파라는 또 이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도가 있었던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지금 신천지 그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고 정부도 이제 계속 뭐 명단 내놔라부터 압박하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옳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이 지역 감염이라는 거는 지난번 신종플루 때 7-80만 명 감염됐지만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서울대 뭐 그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는 10,000명 단위까지 갈 수 있다 이래요. 그럼 저는 신천지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럼 비슷한 여론과 아니면 비슷한 강도로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만약에요. 어디 뭐 장로교회나 아니면 천주교회 아니면 뭐 어디 절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한 강도로 압박을 할까요? 저는 못할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샘플로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지속하다 보면 나라 절단 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뭘 우려하는지 알겠고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예. 지금 신천지가 물론 뭐 일부 그 종교 한쪽에서는 이단이라 공격받고 이러기 때문에 소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받아내는 거지. 대구 경북만 해도 보세요. 대구 폐쇄하자는 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대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그 굳이 표현하자면은 매개가 됐던 신천지랑 교단을 보면은
대구 경북의 신도수보다 2배, 3배 많은 곳이 광주 전남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퍼졌을 때 똑같은 이런 어떤 지역 갈등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 국경을 막자랑은 차원이 다른 우리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교단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종교와 비교해봤을 때 뭐 이단 뭐 이런 것도 전 다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자기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사찰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명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자기 이 여기에 종교 그 하면 이제 적지. 예, 그치? 적을 수 있지. 명부에 있는 예.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독특한 자기 전도 방식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명단을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은 다른 교회 옛날 무슨 지하 조직이 흔히 얘기하는 뿌락션 들어간다고 네. 하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경 추수꾼이라고 공부합시다. 그러더군요. 네.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오픈해야 되니까. 다 오픈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뭐 굉장히 지하 조직의 야. 지하 언더커버 조직원을 오픈해라. 007, 001, 006 오픈해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랑 수평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조직화 방식에 형님 있다. 혹시 제가 그 신장식 비례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수의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을 선거인당에 유입시켰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되시면 제 덕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이준석 제가 너 이게 세월호랑 얘기했는데 세월호 그 당시에는요.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끝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를 거냐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건 지금 끝난 확산이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찌 세월호로 보면 구조할 타이밍이에요. 구조를 하냐 못하냐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유명한 찾을 일도 없어. 해경 헬기 빨리 찾아가지고 아니면 구조대 보내가지고 잠수 보내서 구조하면 돼요. 그거를 왜 이걸 그러니까 희생양 찾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양이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든지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근데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바잖아요. 이게- 그걸 왜 희생양 찾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 예. 야당 대표 사실 당시 야당 대표니까 뭐 비판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야당 대표 때 바이러스 최고의 숙주는 정부다. 박근혜도 또 사과하라. 슈퍼 뭐지? 슈퍼 전파장. 전파자.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질본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솔직히 책임을 따지자면 당신은 삼성병원이 제일 잘못한 거거든요. 거기서 다 뚫린 거거든. 근데 뭐 삼성병원으로 대통령에 가가지고 뭐 이주영 부회장 전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은 국정의 최고 책임 대통령 욕 다 들어먹는 거예요. 그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강하게 지적을 했던 거고. 저는 당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신천지 못 막죠. 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신천지 뭐 교인들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조금 정무적인 판단에 가다듬자면 일단 본인이 이거 우리가 정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송구하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쪽에 난리가 났으니 거길 전수조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언론도 도와주시고 야당도 이걸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시계를 일주일 전으로 돌린다고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일단 잘못했고 정부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 테니 이게 와야 되는데 앞단이 없어요 지금. 왜 없을까? 4.15 총선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없었으면 아마 그러고 나와갔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근데 지금 총선이 있으니 여기서 지금 밀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대통령이 저 야당 대표 때 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지금 본인한테 돌아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제도 신천지, 오늘도 신천지, 내일도 신천지일 건데 제가 신천지 두둔한 거 아닙니다. 신천지 분명히 문제 있어요. 하지만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앞에 뭔가 자꾸 이제 전주를 깔고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태현이 형이 얘기할 때도 저 신천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뭐 말만 하면 신천지로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당장 어제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 선단위 공개, 점단위 공개로 가자고 했더니만은 그거 갖고 이준석이 신천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천주교 영세 받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이제 그게 물고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잖아요. 뭐 일본에 대해 가지고 뭐 예전에 할 때 뭐 조금 말 한마디만 어떻게 하면 토착해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게 저도 아베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결국 그때도 토착해고 머리 지금 와서 1년 뒤에 생각해 보면은 야 그때 굉장히 머리가 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슈퍼 전파자가 된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특성상 여기는 관리를 받아야 되는 조직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 한번 탁 튀어오르는 순간 국민들이 뭐야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더 있었네 이러면 그때부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지만 우리는 잘 관리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샴페인 일찍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감염냈거나 이런 분 하시는 분들 얘기를 계속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는 TK를 방어선을 친다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2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TK와 청도에서 맞고 싶은 거예요. 청도에 그 신천지 분들이 갔다는 병원을 맞고 싶은 거예요. 대남병원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전문가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은 짧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또는 이게 다 신천지 탓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안 가야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진 올라온 거 중에 그 김진태 의원은 슈퍼 전파자 문재인 하는데 그걸 또 잘못 오타가 나고 슈퍼 전자파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사진이 그러니까 저번에 그 올라왔어요. 대구 예비 후보 그분도 그 재앙 좌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초를 또 좌초로 쓰셔가지고 재앙이 좌초 돼야죠. 이 병이 좌초가 돼야 그래서 되는데 어느 너무 한쪽 오타를 예, 어느 한쪽 탓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이게 다 신천지 탓이다 이렇게 가지 말자고. 그래야 그 중간에 진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좋습니다. 뭐 다들 이제 우리도 이제 특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회 쪽 지금 출입하시는 분들은 더욱이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주말에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 너무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시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